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서울대 의대가 7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800여 명의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집단 휴학을 승인하는 의대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신규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않고 증원된 신입생과 휴학, 유급한 학생을 합해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혼란이 불가피해집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를 즉각 감사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설령 돌아와도 올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는 건 힘듭니다. 의정 갈등에 의대 교육 대란까지 자칫 우리나라 의료 생태계가 무너지는 파국마저 우려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천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혁만 고집하다 초가 삼간마저 태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중도해지 없이 내연금 그대로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독.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 풍기 인삼축제 소식 알아보고요. 2부는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모레부터 우리 영주에서 2024 영주 풍기 인삼축제가 펼쳐집니다. 좋은 품질의 풍기 인삼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고 하죠. 자, 영주 풍기 인삼축제 조직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영주 풍기 인삼 축제가 시작되는데, 자, 올해 축제는 어떻게 펼쳐질지 축제 개요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올해 풍기 인삼 축제는요, 예, 천년 건강 풍기 인삼, 그래서 풍기에서 신받다라는 주제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풍기읍 남은천과 인삼 문화파복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예. 특히 올해는 풍기인삼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 관광축제로 선정되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축제가 인삼 수확철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풍기인삼 축제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인삼을 아주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풍기 인삼 축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토요일부터 네. 다음 주 일요일까지 9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자, 올해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요? 예, 원래 이번 축제는 이제 다양한 연령층이 풍기인삼을 더욱 친밀하게 느끼고 맛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새로운 그 인삼 메뉴도 개발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축장을 방문해서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인삼 인형극과 에어반스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공사 2024 지역축제 수용태세 개선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인삼 먹거리 개발과 홍보도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더 나은 이제 풍기인삼 축제를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저희들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김민지 영양사와 참 이분이 아주 유명한 영양사인데 함께 이제 마삼 족발, 보쌈, 그다음 인삼 더미 파닭이라는 것을 개발했고요. 예. 또 인삼 크림 쿠키 샌드와 밀크티도 개발해서 여러 가지 풍기 인삼을 활용해서 맛과 건강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했습니다. 예. 또 김민지 영양사는
저희가 같이 홍보도 하고 있으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예. 또 많은 홍보도 부탁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은 백종원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 예. 네, 풍기 인삼축제는 김민지 영양사와 함께하게 되겠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김민지 영양사 어떤 분이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교 영양사로 고등학교 저 강원도 포천인가 그쪽에서 영양사로 계시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그 음식을 많이 개발했대요. 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GS 그룹에서 이제 특채로 이분을 초빙을 해서 영양사로 모시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인기 참 좋고 제가 보니까 SNS 여러 가지로 상당히 그 이제 홍보도 잘 돼 있고 음식 그렇군요.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요리도 해보고 하니까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김민지 영양사 교육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던 아주 예. 실력 있는 그런 영양사와 함께하는 풍기 인삼 축제가 되겠습니다. 자, 풍기 인삼의 역사와 우수성이 또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이 풍기인삼은요, 그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이 산삼을 산에서 채취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농사 짓기도 바쁘고 한데 이제 그 산삼을 채취하다 보니까 참 힘든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541년도 주석은 군수가 윤주 군수로 이제 저 북위 군수로 이제 오시면서 그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여기서 이제 인삼을 심게 됐어요. 풍기에다가 처음으로. 산삼 캐기 그래서 힘드니까 인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산에 가서 농사 짓기도 바쁜데 산에 가서 그러니까요. 인삼 씨앗을 채취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인삼도 채취하기 힘들고 그래서 풍기의 근계동에 가면은 계삼터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로 인삼을 심은 곳입니다. 아, 계삼터. 예. 네.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삼을 심으면은 이제 그 법적으로는 좀 곤란한 그 시기 때였는데 이 주생 군수님께서 이제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줘서 우리가 삼을 심어서 최초로 이 풍기인삼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인삼이 최초로 그렇죠. 심어진 것 바로 풍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특히 풍기인삼은 이제 소백산 자락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풍부한 유기질도 있고 또 이제 높은 일교차도 있고 예, 천혜의 환경 속에서 인삼을 이제 재배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이제 사포닌 함량이 더 많고 이 몸통도 단단하고 뿌리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사포닌이 뿌리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삼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풍기인삼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이제 씨앗을 심어서 1년 더 다시 채취를 합니다. 아, 그래서 해서 좋은 것만 올려서 다시 심어요. 아, 채취한 걸 다시. 예, 다시 이걸 이식삼이라 하는데. 이식삼, 예. 예, 이식삼.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우리 인삼이 몸통도 단단하고 잔뿌리도 많고 사포닌이 많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 축제장에 가면 물론 풍기 인삼을 또 구입하실 수 있을 텐데 저렴한 가격에. 자, 좋은 인삼을 고르는 요령 좀 알려주시죠. 그게 인삼이라면은 이제 사람인자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삼이 이제 사람인자 담기를 많이 닮았고요.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몸통이 단단하고 잔뿌리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좋은 인삼을 고를 때는 몸통이 단단하고 잔뿌리가 많고 이런 것을 고르면은 좋은 인삼이라 할 수 있겠고요. 저희들도 이제 기술이 좋아서 6년 인삼을 거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삼조합이 또 있고 인삼조합 역사가 풍기인삼조합이 100년의 역사가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면은 인삼축제장뿐만 아니라 인삼시장이 5곳이 있는데 인삼시장에도 좋은 인삼을 공급해서 축제 기간에는 축제장에서 사문도 구입할 수 있고 시장이 5분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 다 둘러보고 좋은 인삼을 사갈 수 있습니다. 예, 인삼시장이 5곳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시장을 가든 다 품질은 다 똑같겠죠? 다 똑같죠. 똑같이 좋고 똑같고 가격도 다 같습니다. 똑같고 어딜 가도 다 마음 놓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단단할수록 잔뿌리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고 혹시 그 색깔 있잖아요. 색깔이 좀 진한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옅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보면은 이제 그 논쌈, 밭쌈이래 가지고 약간 이제 진한 것도 있고 또 불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삼은 뭐 색깔이 따라 다른 게 아니고 다
다 좋다고 보면 됩니다. 아, 색깔은 큰 영향이 없군요. 예. 향은 어때요? 향도 뭐 진할수록 좋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이제 타지액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식삼이기 때문에 네. 이 몸통이 단단한 거는 뭐냐면은 이 흙도 단단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단단해야 뿌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타지액보다는 아까 잔뿌리가 많은데 잔뿌리 사포닌 함량이 많기 때문에 아. 훨씬 우리 향이 더 진하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회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그 경작자들에게 계약 재배를 많이 해갑니다. 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홍삼이나 제품 만들었을 때 예. 몸집이 단단하기 때문에 모양도 잘 나오고 아, 그렇죠. 또 사포닌 흐트러지지 함량이 않고. 많기 때문에 예. 제품을 만들어도 향이 진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계약 재배를 많이 해갑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 혹시 잔뿌리 이렇게 제거하고 몸통만 드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설마? 이제 잔뿌리도 그런 좋은 것도 거죠, 이제 우리 몸에. 그렇죠. 당연히. 예. 잔뿌리 다 드시고. 예. 예. 자, 이번 풍기 인삼 축제에서도 많은 행사와 볼거리가 있을 텐데 예. 이것만은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행사가 있다면요? 저희들이 이제 축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많고 다 좋아하지만은 특히 또 인삼 깎기 네. 경연대회를 하루에 2번씩 합니다. 예. 인삼을 이제 한 3뿌리 정도 줘서 빨리 깎으면서 깨끗하게 잘 깎으신 분을 아하. 또 이제 해서 뽑아서 상도 주고 예. 이게 외국인도 참석을 많이 하고 뭐 어린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예 그래 하기 때문에 참 인기가 좋고요. 네. 또 인삼 병주 인삼을 직접 깎아서 인삼주를 담가요 병에다가 아, 인삼주. 예, 술을 부어서. 예. 요거는 이제 우리 분기 인삼 발전 연구에서 하는데 예. 담당을 하는데 아주 이것도 인기가 좋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도 하고 또 이제 우리 황금 인삼을 찾아라 해서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심어놓고 캐다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황금 요새는 이제 황금 뭐라죠? 이 반지 말고 왜 납작하게 하는 황금 카드. 예. 황금 카드가 한 20만 원짜리 이상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찾으면 이제 복불복인데 그래요? 예, 그런 황금을 찾아라는 예. 또 우리 게임도 만들어놨고요. 아주 다양하게 많이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 인삼 가격은 어떻습니까? 올해 좀 풍년인지 모르겠네요. 원래도 인삼은 뭐 그렇게 이제 경작자가 많이 좀 줄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좀 이제 예. 전국적으로 줄어가는 상태인데 예. 원래도 인삼은 농사가 잘 됐습니다. 잘 돼갖고 예. 가격도 뭐 아주 뭐 축제 기간 특히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믿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풍기 인삼 축제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바로 풍기 군수 주세붕 행차 퍼레이드. 예, 올해도 예. 역시 펼쳐질 것 같은데 이 행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541년도에 이제 우리 이제 주성군수가 이제 오시면서 우리 역사 한 500년 정도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생군수 행렬은 이제 전통과 이제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또 풍기 인삼이 최초로 심었다는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시가지를 돌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예. 원래는 이제 그 볼거리도 많습니다. 예. 이제 할리 오토바이가 한 60대 정도가 같이 행진을 같이 하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군악대도 오고 예, 치타대 또 우리 또 시청 직원이라든가 우리 또 시민들이 한복을 입고 같이 이제 농악대와 같이 예. 행진도 같이 하고 이래서 아이고. 예, 우리 주세봉 군수 행렬은 우리 이제 풍기 인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전통이 있는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영주 풍기 인삼 축제 즐기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끝으로 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풍기 인삼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또 이제 우리가 저작년에 2년 전에 이제 엑스포도 했지만은 네. 이제 올해도 바이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도 오는데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풍기 인삼이 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축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그죠? 그럼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인삼이라든가 우리 지역에는 인삼뿐만 아니라 뭐 영주 사과, 풍기 인견, 영주 한우, 안정쌀 뭐 한 10가지 정도 포도, 네. 뭐 복숭아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특산물을 많이 이제 그 구입도 하시고 이래서 우리 지역 경제가 발생하면 좋겠고요. 예. 특히 또 우리 이번에는 특별 경품을 해서
이제 그 제품을 3만 이상 사신 분에게는 경품을 드리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대형 자동차를 장려까지 했는데 원래부터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형 이제 냉장고, 대형 TV, 대형 세탁기, 뭐 건조기, 에어컨, 김치 냉장고 또 한 100분 정도 추첨을 더해서 인삼 제품을 택배로 다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도 흥진인삼촌이 오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우리 지역 특산물도 많이 사가시고 또 항상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한 9일 정도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풍기 인삼만 사랑하신 게 아니군요. 영주를 사랑하는 영주 풍기 인삼 축제 조직위원회 이창국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도와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동의 자랑 한우와 탈춤이 만났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할인행사. 안동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오늘 개천절 휴일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좀 쉬셨나요? 아니면 다음 주 뭐 국감 때문에 좀 바쁘셨나요? 오늘은 제가 오늘 따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대구에 그 건축 박람회를 좀 다녀왔어요. 그래요? 예, 최근에 그 건축 동향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려고 겸사겸사 한번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이번 주에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검찰이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 모두 불기소, 그러니까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등등 다 불기소 처분을 했던, 이게 아주 큰 관심을 받았는데 사실 이 사건을 보면 참 이런 사건이 앞으로 또 있을까 하는 희대의 사건. 그러니까 피의자는, 뇌물을 준 사람은 나 이거 뇌물로 줬다, 나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검찰은 이거 죄를 좀 밝혀내서 기소를 해야 될 검찰은 이거 무죄예요, 죄 없어요 하고 오히려 주장하는. 뭐 청탁의 이 워딩이 아니었다, 명확한 청탁이 아니었다, 그러니 이거를 뭐
청탁금지법으로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나섰는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이런 경우를 평생 살면서 본 적 없죠, 의원님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저뿐만이 아니라 다 본 적 없을 거고 저는 앞으로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인데 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거 다 이제 거부권을 윤 대통령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다시 거부권.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그러면 전체 11번째 24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뭐 그렇다고 이건 뭐 어느 것 하나만 거부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3건 모두 다 거부하는 것이 어쩌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방법이 그거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이게 목적은 거부권의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고 싶은데 그거에 따라서 뭐 최상병 특검이나 뭐 지역화폐법이나 이거는 덩달아 그냥 거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데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민심도 전혀 그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아내를 지키는데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모습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재표결이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된 건데 사실 지금 뭐 이 김건희 특검법 안에 보면은 그 공천 개입 의혹 이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법 공소시효 때문에 뭐 최대한 빨리 한다. 뭐 내일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내일 치르기로 했습니까? 재표결 하기로? 예, 그래서 내일 저희가 2시에 본회의에서 2시에. 치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일 이제 재표결 하면 그럼 어떻게 이탈표, 뭐 소신표, 8표가 과연 나올 것이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사실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탈표가 있으려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좀 단단하고 그 주변에 모여있는 소위 친한계 의원들이 어느 정도 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당대회 때보다 그 옆에 있는 의원의 숫자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전당대회 때는 뭐 15명, 20명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줄었다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세가 원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는 소수로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그래도 당선이 되고 나면 옆에 의원들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떨어져 나간 숫자가 더 많다고 얘기하는 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당내에서 여전히 대표의 입지가 강하지 못하고 그러면 미래 권력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탈표가 발생하기 어렵죠. 그렇죠. 여전히 대통령실의 힘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표결에서 다행스럽게 이탈표가 있다면 그래서 소신투표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것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국민들의 민심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뭐 절대다수 이 특검법 통과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사실 이 선거법 공소시효 때문에 뭐 내일 재표결을 들어간다고 하지만 선거법 말고도 김건희 특검법 보면은 그거 말고도 한 7가지인가요? 더 있잖아요. 의혹이 있어서 나머지 의혹도 하나하나 다 워낙 또 중요한 그런 의혹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또다시 부결될 게 확실시 된다면 차라리 좀 국감 좀 다 치러보고 국감이 한 2주 정도 하나요? 네. 한 2주 정도 뭐 국감 좀 끝내보고 그렇게 돼서 또 한 3주 하지요. 3주, 2, 3주 정도 하고 또 여론 형성이 좀 더 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재표결 하는 건 어떠냐는 그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맞는데요. 이제 선거법 개입 문제는 이번 6월 총선, 4월 총선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선거법과 관련한 것이 특검법에 들어가 있고 특검 내용에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10월 10일이면 그게 공소시효 만료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처리는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다시 부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오히려 그 전에 드러났던 문제보다 훨씬 더 많고 심각하거든요. 정신없을 정도입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국감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모든 이슈를 대통령실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가 김건희 여사로 집중되어 있어서 이건 블랙홀 같은 느낌? 국정이 모두 다 거기 빨려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저는 국감 이후에 설사 이게 부결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또 다른 내용으로 특검법은 더 내용이 풍성하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한 8가지인가요? 한 의혹에다가 네. 국감을 거치면서 또 의혹이 여러 가지 뭐 김건희 여사의 뭐 육성 녹음 녹취록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더 이번에 7일 날부터 국감이 있을 때 예. 지금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국감 증인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뭐 명태균 또 거기 그 녹취록 속에 이 씨라는 그런 분도 나오고 좀 지켜봐야 되겠고 한동훈 대표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원내 지도부와 대통령이 이제 만찬을 또다시 가졌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만 또 쏙 빼고 가졌는데,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 윤한 갈등 쭉 보셨잖아요. 왕따 등등 해서 공격 사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녹취록 속에. 자, 이 상황에서 한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원래 한 대표가 이번에 대표 출마를 할 때 너무 이른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대표를 그래도 좀 아끼고 대선감 주자로 좀 키워야 된다고 했던 많은 분들은 당대표 선거 나가는 거 사실 반대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내가 한동훈이라면 결단을 해야지요. 지금 당내에서 자신을 둘러싼 세가 약하면 때를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세를 조금 더 구축할 수 있으면 최소 10명이라도 내 표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으면 저는 이번에 특검법 표결을 할 때 확실하게 찬성표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당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당이 그리고 당대표가 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대통령실로 넘겨준 상태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 사이에 어떤 정치적 리더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더 긴 시간 인내하고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10명이라도 내 표가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이게 도도한 반란을 꿈꿀 것이냐. 저는 저 같으면 아마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결단력, 용기가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의문인데, 그러니까 주변의 의원들이 더 떨어져 나가기 전에 결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다는 그런 예상이시죠, 속마음. 그렇죠. 이게 검사를 계속 한 분이고 누군가의 그늘 밑에서 검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환을 경험해보거나 어떤 상황을 치고 나갔던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결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경험일 수 있어서 그 정도의 결단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한 번은 이게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김건희 여사 보도, 각종 녹취 이런 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온 보도인지 계속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사 방송 하는 분들도 공부하느라고 진짜 머리가 터져 나갈 정도인데 맞아요. 크게 봐서 간단히 좀 추려드리자면 크게 세 갈래입니다. 지금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있었고 서울의 소리 보도가 있었고 JTBC 보도가 있었는데 뉴스토마토에서는 이제 명태균, 김영선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이고 서울의 소리에서는
이번에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록, 그래서 여기 뭐 김건희 여사의 뭐 총선, 뭐 당무 개입 등등 녹취록이 나오고 있고, JTBC에서는 주가 조작 그 수사 기록이 이제 공개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방조범이냐, 더 나아가서 공범이냐, 더 나아가서 주범이냐, 뭐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 큰 세 가지 줄기 중에서 우리 임미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좀 심각한 거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저는 그래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주가 조작 문제는 저는 이건 엄단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그 JTBC에서 다루고 있는 주가 조작 문제, 이거는 국민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사건의 추이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보면 한국거래소가 이미 김 여사와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차익을 올리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시세 조정이 의심된다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수사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네네,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다. 네, 그걸 뭐 자세하게 지금 뭐 시간이 짧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호수 씨,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양모 씨, 최모 씨 요 5명과 추가로 12명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씨는 9억 원대 차익을 봤다라는 것을 한국거래소에서 이 산출한 방식으로 해서 공개가 된 거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됐다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수사가 실제로 5명 중에서 2사람 빼고 3명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2명 빠진 사람은 시청자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그 장모가 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검찰이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 아무리 흔적을 지우려고 해도, 말 맞추기를 해도, 뭐 김대남 씨나 명태균 씨나 이런 거는 분들은 말을 맞추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된 거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는 누구 말 맞다나 권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차라리 수사를 받고 처분을 받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공감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정권 후에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럼요. 어쨌든 뭐 지금 김건희 여사 그 공범들과 또 매우 자주 연락했던 그런 기록도 있고, BP 패밀리라고 하죠. 그 블랙펄 패밀리 그 핵심 멤버였다는 그런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네, 더불어민주당 고맙습니다.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